안녕하세요. NCS 활용 가이드 홍선혜입니다. 취업을 할 때 전공은 어느 정도 고려 대상일까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 10명 중 3명, 30%가량은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사실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취업난에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못 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임금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공 불일치 취업자는 전공 일치 취업자에 비해서 대졸 취업자의 경우에는 222만 원, 전문 대졸 취업자의 경우에는 187만 원가량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공을 살린다면 그만큼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전공을 살려서 직무 능력을 쌓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에 떠밀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취업 준비생이 점점 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택했더라도 이 직무 능력을 쌓고 경험을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면 좋을 텐데요. 자, 어떻게 하면 직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지 NCS 특강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NCS 특강 제16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이 무엇인지, 자원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중에서 시간 자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돈, 예산 자원, 그다음에 이제 물적 자원, 그러니까 물건들이죠, 물건들, 그리고 사람들, 인적 자원.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려우면 쉽게 얘기할게요.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다음에 물건들, 내 주변에 있는 물건 어떻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사람, 인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 예산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죠. 그 필요한 비용이 얼마큼 들지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러니까 그 수입,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내가 쓰는 지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조직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 용어가. 그러니까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그 비용 자체를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용할, 이것을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이제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산 자원도요, 돈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한성, 이게 시간도 유한성이 있고 돈도 내게 주어지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주구장창 다 돈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 나름의 또 한계성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집행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산 관리는 내가 이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미리 산정하고, 그 산정한 것을 이제 실행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잘 쓸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 겁니다. 즉 예산 관리라는 것은 예산을 이제 비용을,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 거야, 이건 얼마 들 거야, 얼마 들 거야라고 대략적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이 예산 편성을 실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은요, 무슨 행사가 있다, 목표가 있다, 무슨 활동을 해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가업들을 구체적으로 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일 파티를 해야겠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음식은 어떻게 하고 각종 도구들은 뭘 해야 되고 사람들은 뭘 불러야 되고 돈은 얼마큼 들어야 될지, 그리고 세팅할 때는 어떻게 이제 게임은 어떻게 할지, 청소는 어떻게 할지, 도구는 뭐 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이렇게 그 필요한 가업이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먼저 해야 할 일, 우선순위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죠. 보통 과업 내용은 회계상에서도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분류 체계가 구분이 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즉 큰 분류, 그다음에 작은 분류 이런 식으로 위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예산 수립의 방법. 한 중소기업의 K 대리는 이제 팀장으로부터 팀의 핵심 사업인 로봇 청소기 개발 사업에 예산을 수립해 와라라고 이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K 대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산 수립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한번 그래 그 뭐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래 연구개발 비용 그리고 재료비 등 일단은 편성해보자. 그리고 일단 실행해보고 그때 필요한 항목은 넣자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이제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을 위한 활동들이 이제 중간중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을 자꾸 수정하게 되고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예산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은 다가오고 이제 말았다. 그래서 K 대리는 미완성된 예산서를 갖고 팀장한테 보고했고 팀장은 이것을 예산이라고 뭐 갖고 왔냐 하면서 이제 혼이 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례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K 대리의 경우 예산 항목 그리고 이 항목에 따라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제대로 구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한 항목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특히 팀장이 건넨 한마디, 자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항목도 다 만들지 못했는데 이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즉 K씨는 예산 수립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업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구성한 다음에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 항목을 구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요. 하지만 K씨의 경우 이러한 과정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항목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죠. 예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집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번 예산 수립했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죠. 내가 오늘 이번 한 달 용돈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30만 원을 어떻게 써야겠다. 뭐 차비는 어떻게 쓰고 식비는 어떻게 쓰고 내가 이제 생활용품은 어떻게 쓰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다 한다면 실제 이것을 오버하지 않고 과소비하지 않고 잘 집행하는지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산 집행 관리라는 것은 과제나 프로젝트 수행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예산 사용, 그러니까 먼저 계획된 예산을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양식을 보면 항목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배정, 이 항목에는 얼마큼 쓰겠다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번 달은 어떻게 썼고 앞으로 잔액은 얼마나 남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 항목과 항목별 배정액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서 당월, 그러니까 이번 달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실적을 한번 작성하고요. 잔액은 주어진 배정액에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럼 남아있는 돈은 어떤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률 얼마큼 몇 프로 사용했구나라는 것은 배정액분에 이제 그동안 썼던 거 곱하기 100 해가지고 사용률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비고 같은 것은 어느 목적으로 썼는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썼는지 아니면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산 집행 실적을 작성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나머지 달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 이 사실은 예산 집행 실적은 이제 저희들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1년 예산을 이제 배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을 해요. 실행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주 체크를 합니다. 과연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제대로 계획 대비 잘 수립이 됐는지. 근데 보통 계획되지 않아서 이렇게 전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원래 당초에 1월에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전용하겠습니다 하면 전용 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는데 또 이런 돈을 쓰냐. 그럼 이제 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통과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이제 절차, 이건 행정적인 절차, 이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이걸 다 썼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S기업에 근무하는 P씨는 팀장직을 맡고 있었다. 팀의 사업을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그는 이제 팀원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면 업무 추진비, 소위 말하면 팀원들과의 회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이 이렇게 주어진 예산이 얼마큼 있다라고 나름 생각을 한 거죠. 이 잔액이 얼마큼 남았는지, 뭐 남아있는 몇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는 써도 돼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편히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어느 이제 회식 자리에서 우리 뭐 예산 남아 있으니까 내가 일단 그 대신 지출을 할게. 그리고 나중에 뭐 보충하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이제 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팀장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미 뭐 이제 지불이 됐고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례는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사례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하면 계획은 무용지물인 거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하고 또 집행은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집행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 팀장은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곤란함으로 겪게 된 경우이다. 이를 통해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였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예산 집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건들이에요. 물건들. 우리 주변에 물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문구류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복장도 있고 가방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굉장히 이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정말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중하게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제 내가 어디에 물건을 놨는지도 못 찾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 최근에 이제 정리 컨설팅, 당신의 집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뜨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리의 필요성.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모델하우스 보면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도 인테리어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멋져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인의 집도 정리만 하면 깔끔하게만 하면 그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정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물적 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적 자원은 주어진 이제 그 자연 자원과 인공 자원이 있습니다. 인공 자원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그 제품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향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이제 멘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리를 잘하면 그 효율성이 훨씬 높아진대요. 깨끗한 책상에서 공부하는 효율이 지저분한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경쟁력 향상과 과제 및 사업의 성공이 가능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제 손실과 더불어 과제 및 사업의 실패를 낳을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여성들은 옷은 되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옷장에서는 옷을 토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이제 입은 옷이 없다. 이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 입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또한 또 늦었으니까 또 택시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또 낭비하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옷을 좀 이제 체계적으로 뭐 자켓이면 자켓 아니면 겨울옷이면 겨울옷, 여름옷이면 여름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관리하면 어디에 뭐가 있구나 알게 되고 또한 그 무분별한 또 충동 구매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또 비슷한 거 또 사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니 어디 간 거야? 라는 그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대학교 4학년 피고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자신이 가장 가고 싶었던 S기업에 이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기업이죠. H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무슨 자격증도 이제 사본을 제출해야 한대요. 근데 웬일일까요? 당연히 저는 이 친구는 자격증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해서 미리 찾아보지도 않고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되는 이 시간에 이제 교사 자격증을 찾았는데 교사 자격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급해진 PC는 막 집안 구석구석 다 찾아봤는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마침내 자격증을 찾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물건들을 잘 관리하지 않는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그러니까 물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물적 자원은 필요한 시기, 장소, 즉 적재적소에 제대로 있는지 지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물적 자원은 이제 교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인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내가 지금 만약에 통장이다. 통장은 어디에 있고 어떤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테이프를 찾고자 가위는 어디 있고 색종이는 어디 있고 이게 다 혹시
생각할 수 있나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 서랍에 다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겠지. 약품은 어딘지, 연고는 어딘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로바로 못 찾는 거죠. 우리도요, 책상 가보면 막 무분별하게 있어요. 커피잔도 있고, 무슨 뭐 화장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구류도 이제 이런 볼펜 같은 문구류가 있고, 뭐 USB 같은 이런 그 전자기기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복사지, 프린트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이게 그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잘 관리하면 그때 그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친구는 이제 잘 못 찾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적 자원, 그러니까 물건들을 관리하는데 이제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관 장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활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잘 갖다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나 이게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렇게나 물품을 보관하게 되면 다시 그 물건을 필요로 할 때 이제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상황에 적시에 빨리 찾지를 못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시간도 지체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경제적 손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괜히 옷 입느라고 시간 보내가지고 괜히 택시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보관 장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훼손된 거예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무분별하게 놓은 거예요. 물적 자원의 경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뭐 가방이라던가 옷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입을 수도 있고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어디든 놓으면 되겠지 하면서 근데 막상 입으려고 하니까 또 드라이도 안 돼가지고 지저분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실로 훼손되어 필요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굳이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될 비용을 들여서 이제 다시 구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을 분실하는 경우, 물품을 분실하는 것은 훼손된 경우와 같이 그 물품을 다시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손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동일 물품, 막상 가보면 뭐 집안에 똑같은 물건이 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면 굳이 똑같은 물건을 또 사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효과적인 물적 자원 관리 과정은요. 일단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정리라는 것은 진짜 과감하게 버리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입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도 안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옷도요. 뭐 아까운데 이거는 언젠가는 입겠지. 그리고 뭐 옛날에 전공서적 이따만 두꺼운 전공서적 언젠가는 보겠지. 그리고 애들이 만든 무슨 뭐 이렇게 사진은 그렇지만 옛날 애들이 막 그림 이건 언젠가 우리 또 보면 또 추억에 잠기겠지 하면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내가 필요한 물건을 놓을 자리가 또 없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내가 써야 할 건지 안 써야 할 건지 정리를 하고 목적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놓고. 배치를 하고 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물티슈 하나로 청소를 하는 사람하고 그 홈쇼핑 보면서 굉장히 좋은 수납 방법, 굉장히 좋은 뭐 청소도구 이런 거 사는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무슨 관리 도구가 없어서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리는 습관화돼서 그때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용 물품, 보관 물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관을 해야 할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동일 유사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요 앞에 것은 정리를 하라는 거고요. 이건 정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구류면 문구류, 뭐 이제 예를 들어 전자기기면 전자기기, 페이퍼면 페이퍼, 서류면 서류 이런 식으로 동일 항목끼리 묶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뭐 그 표도 스티커 같은 걸 붙여가지고 금방금방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품 특성에 따라서 이제 장소를 잘 선정해서 적재적소에 선정을 해서 그때 금방금방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손이 자주 가는 곳으로 가고 조금 오래 필요 없는 것은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좀 수납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써 정리했더니 결국 작은 건축업을 하는 K 사장이 있었다. 그는 빌딩과 같은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몇 명의 동료와 함께 가정집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회사에서 비서가 있을 리 만무하고 자신의 사무실은 자신이 정리해야 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실을 둘러보니 너무 어지러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무실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곳곳에 널려있는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더니 깔끔한 기분이 들어서 매우 기뻤다. 하지만 K 사장의 짜증은 다음 날부터 있었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서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다가 다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뒤져서 이제 그것을 찾았지만 이미 또 다시 난장판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보관, 그러니까 정돈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수납 공간을 잘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례는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K 사장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는데 적절한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니까 사용 물품인지 보관 물품인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이제 사용 물품 같은 것은 목적에 따라서 잘 정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자원 관리 방법이라는 것은 대형 마트 같은 데서 바코드, 여기는 생활용품, 여기는 유아용품, 여기는 여성용품 하면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전산화 시스템 바코드라는 걸 통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수만 가지 물품도 척척 바코드가 효자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딱 찍어보면 이게 어디 있는지 착착착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어떤 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냥 대충 보고 대충 꼽아놓지 않습니까? 절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 오히려 이제 읽어본 책은 한 곳에 모아두세요라고 해서 오히려 전문가가 가서 그 책을 이제 정확하게 위치에 꼽아놔야 이제 이 관리가 되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이 바코드라는 게 굉장히 이 물품 관리하는 데서는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은 조직 안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잘 키우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승진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하고 그런 인적 자원 관리도 있을 뿐더러 개인 차원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인맥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이 인맥은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하면서 이런 파생된 인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그 사람의 경쟁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인적 자원, 나의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사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우울할 때 도움이 되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탄력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인맥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학생들 성공하려면 인맥 좋아야 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소위 말하면 여기 보시면요, 공존 인맥지수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나왔고, 다음은 사회성. 결국은 그 인맥지수뿐만 아니라 사회성 지수도 나 스스로 혼자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진짜 스펙이 아니라 능력 중심. 스펙은 혼자서 그냥 그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 주변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그 사회성 지수, 그리고 인맥을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날 때 뭘 교환하나요? 이제 명함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함은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막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행사 때문에 만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라던가 그 사람 대략적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조금 쓸 필요가, 메모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행해야 될 목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맥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그냥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관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 핵심 인맥 관리,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파생 인맥 관리를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너무 또 자신이 피곤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맥 관리, 나를 보완할 조언자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사례를 볼 텐데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인맥 관리도 정확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 멘토가 될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행복을 느끼는지, 괜히 만나고 그냥 기분 안 좋고 이런 인맥은 과감하게 우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품 관리하듯이 인맥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피곤하게 하고 본인을 지금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맥들은 관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 관리라는 게 자신의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 뭐 하고 술자리 하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핵심적으로 더 본인이 집중해야 될 때와 아닐 때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인맥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명함 관리 프로그램인데 명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잘 나타내는 역할이고 다른 사람의 명함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이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함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인맥을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의 인맥 관리는 이제 명함 관리 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인맥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까지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